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김세현 세무사입니다. 네, 병원 MSO 법인 설립하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병의원 세무조사 이렇게 한다 라는 주제로 김세현 세무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좀 거창한 제목을 설정을 했는데 사실 세무조사라는 것은 뭐 선정 기준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법령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조사관 어떤 시점 자체가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예측하고 가시려면 이런 병의원 세무조사 담당관의 성향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우선이지만 네. 이런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네. 우리 원장님들이 당황하시지 않기 위해서 최소 이런 절차로 이런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세무조사. 야, 저도 가끔 세무조사 대응도 하고 있지만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이라는 게 두뇌 싸움이죠. 네. 그리고 보통 이 세무조사만 또 전문으로 하시는 뭐 세무사님도 계시잖아요. 현실에. 계시죠. 계시죠. 예. 근데 그분들이 워낙 좀 이렇게 뭔가 기술적으로나 뭐 선을 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뭐 알기로는 세무사님 배우자분도 네. 현직에서 네. 조사관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꿀팁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많이 좀 방출을 해주시면 풀겠습니다. 네, 방출을 해주시면 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원장님들이 도움을 또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네. 법령에는 좀 어렵게 써 있어요. 뭐 세무조사 통지를 하고 질문하고 장부 서류 물건들을 검사 조사 제출을 명하는 행위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세무조사라는 것은 실제 당신이 했었던 세무 신고가 맞는지 아닌지 검사를 하겠다예요. 네. 그러면서 원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나한테 자료를 달라 하면 개인정보 침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세무조사라는 이름 하에 장부나 서류 물건들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무조사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말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죠. 누군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가 있어요. 네. 정기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기조사 사유가 있는데 이제 뭐 루틴하게 어느 정도 나오는 이제 조사 사유로 실제 혐의가 없이 나오는 조사를 정기조사라고 하고 비정기조사라는 것은 혐의가 있어요. 누군가 제보를 하거나 해서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비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도 하루 전에 비밀 보안을 최대한 유지해가지고 급습하는 거네요. 네, 급습합니다. 네. 근데 정기조사는 그렇진 않아요. 3주 전에 여유를 두고 배정이 된 다음에 한 15일 전에는 사전 통지를 해야 돼요. 네. 사전 통지하고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그 15일 동안 또 고뇌에 빠지시죠. 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고해성사의 자료 시간이. 정리를 이렇게 네. 하실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착수를 하게 되는데 비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에 와서 바로 그 컴퓨터에 꽂습니다. 꽂습니다. 네, 꽂아가지고 컴퓨터 들고 가죠, 막. 컴퓨터를 들고 가지는 않고 그런가요? 자료를 다 가져가요. 네. 자료 가져가고 뭐 서류, 뭐 차트, 수기 차트 어디 뭐 그 캐비넷에 놓으셨더라도 그것도 네. 다 뒤져서 가져가시고 뭐 베란다에 수기 차트 놓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그것도 다 뒤져서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일시보관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정기 조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세요. 네. 오셔가지고 뭔가 자료 제출을 해라. 착수하고 나면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성실하게 제출해서 혐의점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조사관이 묻는 거에 대해서 또 숙제를 제출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세무조사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세무조사가 3개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제보, 그 다음에 자료상, 네. 우리 메일을 막 추가적으로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차명 계좌. 차명 계좌. 네. 네. 왜냐면은 우리 병의원이 이제 그 의료 수가를 받는 것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특히나 뭐 그런 뭐 성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많이 좀
관행적으로 네, 하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세무조사 타겟이 되지 않으셔야 되고 타겟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절차라든지 네.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제 대응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내가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물론 세무조사 통지서에 세무조사를 왜 선정이 됐는지는 나오긴 합니다. 뭐 혐의가 있으면 어떤 혐의가 있어서 나온다. 아니면 뭐 장기 미조사로 나온다. 이런 식이 있는데 일단 15일 전에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정기 세무조사에 해당이 돼서 네. 저는 여기 PPT에 있는 세무조사 사유들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여기 보면은 뭐 과세자료, 세무정보, 뭐 회계 성실도 자료 등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을 했는데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는 최근 내 과세 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세 번째가 무작위. 이게 제일 운이 없죠. 운이 없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 무작위는 예전에 뭐 한 매출 2억 정도 되시는 원장님께서 이 무작위 추출에 걸리셨어요. 근데 사실 뭐 할 게 없어요. 네. 왜냐면 있는 경비도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진짜 사업용 경비만 처리를 하셔서 매출이 정말 안 나와서 그런 건데 무작위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오는 세무 공무원도 네. 사실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와요. 저는 그 법인 컨설팅이나 이런 조사 관련해 갖고 이제 강의나 컨설팅을 할 때 어떤 걸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은 관행적으로 이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관행적으로 내가 세무조사는 받는 게 관례이고 그다음에 받게 되면 얼마를 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관념적인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잘못하는 거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난 잘못했다는 걸 그렇죠. 시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일단은 걸리면 세금 1억 낸다. 근데 우리 세무사 조정에서 5천만 원을 줄여준다. 나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잘못된 어떻게 보면은 그 사고 방식과 잘못된 관행 처리로 인해 갖고 항상 마음의 짐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것 또한 돈으로 때울 거를 갖다가 이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절세가 아닌 조세 회피 내지는 탈세를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발 이런- 뻗고는 무주무시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어떠한 저희가 이제 그 강의 드리고 안내 드리는 방법 자체는 다 합법적인 선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은 애초에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 특히 보험명가 쪽에서는 네. 한 뭐 15년 이상 계속 하셨는데도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국세청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 네. 조사를 나올 때는 네. 몇 가지 정황을 포착해 갖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한 가지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이상한 징후들이 발생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원장님들이 그 환자들을 진료할 때도 한 가지 포인트 뭐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몇 가지 징후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정밀 검사를 해야 되니까. 대학병원 가요. 똑같은 겁니다. 세무조사 대학병원이다. 네, 그러면은 약간 여러 가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몇 가지 징후가 발생이 된다. 그럼 조사 한번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병의원 정기 세무조사가 나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착수 15일 이전에 뭐 등기로 보내시던가 아니면 방문을 해가지고 사전 통지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조사관님께서 앞에 오셔서 조사팀장님께서 납세자 권리 현장 교부하고 청렴 소약서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세무대리인이 계시면 그때 정하셨으면 세무대리인 선임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원장님께서 뭔가 사정이 있으시다. 네. 뭐 이제 많이 아프시다거나 아니, 상중이시거나 아니면 세무대리인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가능하시다. 네, 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조사 대상 과세 기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관할 세무서에서 나온다. 관할 세무서에서 일선 세무서에서 나온다 하시면 한 1년 정도가 일반적이고 네. 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한 혐의가 있어서 거의 나오는 건데 네. 한 3에서 5년 정도치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무서운 게 비정기 세무조사.
네, 아까 어려운 세무조사. 네, 어려운 세무조사.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당일날 바로 와서 세무조사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병의원 우리 원장님들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없고 예를 들어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 거래. 내가 세금 계산서를 유혹에 정말 빠지셔가지고 경비 줄여준대 해가지고 샀어요, 세금 계산서를.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무자료 거래상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제 그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쭈루루룩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네. 네. 우리 뭐 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 직원분들 네, 특히 가까이에서 원장님들 보필하고 계시니까 구체적인 이기 때문에 증빙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증빙은 아무나 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뭐 입주금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체 내역이 가장 결정적인 그렇죠. 증거가 그렇죠. 될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네. 네. 이것도 똑같이 누군가 제보를 하거나 그랬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5번은 뭐 네. 그럴 수가 없죠. 뭐 세무공무원에게 돈 줄 일은 평소에는 없으실 거니까. 네.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병의원 비정기 세무조사 관련해 갖고 구체적인 조사 진행이라든지 포상금 네. 내용을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로 네.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네. 명백한 자료가 네.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런 자료들이 네. 어디서 과연 올까요? 라고 보면 네. 사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예. 예, 뭐 직원분들 네. 아니면 우리 고객님들 환자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비밀리에 다 붙여지긴 하지만 그렇죠. 대충 이제 추측을 해보면 왜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갖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만한 분이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럼 그분이 좀 의심 사례로 지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 네. 직원 관리. 힘듭니다. 저희도 뭐 그 네. 사업주로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렇게 사업 활동을 하지만은 이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네. 진짜로 네. 이 가장 최고의 고객은 직원이다. 서번트 리더십. 그런가요? 서번트 리더십인가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렵지만은 네네.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을 했을 때 왜 이 고객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자료를 제공할까? 네. 보면 국세청에서는 그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현금 영수증 포상금이라고 해서 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셔야 되는 분이 발급을 거부했다라고 하시면 네. 연간 200만 원까지 이걸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특히 뭐 5천 원, 5만 원짜리라도 네. 10,000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신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액수가 상당한데요. 네. 탈세 포상금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탈루색을 산정하거나 뭐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네.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중요한 자료가 뭐냐 좀 궁금하시죠? 네. 네. 중요한 자료라는 것은 딱 받아봤을 때 세무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이거 잘못됐어 하고 과세할 수 있는 자료. 빼박 자료. 다 나와 있는 자료. 네네. 뭐 구체적인 자료로서 뭐 차명 계좌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 내역, 뭐 은행 명의라던가 예금주, 계좌번호 다 확인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탈세 포상금도 주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네. 뭐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탈세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딱 포상금 산출 기준 금액이 나와 있는데 네. 포상금 산출 기준 금액이 뭐 최소 5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는 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준 중요한 자료로 산출세액이 5천만 원을 과세했다라고 하시면 20% 주니까 약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예. 뭐 일반 직원들 근로자 입장에서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럼요. 네. 근데 최대 한도는 20억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면 40억까지.
뭐 네. 로또네요? 네, 로또입니다. 로또네요. 이것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파라치. 네, 세파라치라고 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어서 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특히 차명 계좌 쪽에 네,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직원분들께서 나는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사실은 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포상금 산출 기준 금액이 내가 제공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서 산출세액이 나온 거라서 네. 만약에 그 자료로 3천만 원 정도밖에 과세가 안 됐다. 원장님은 실제 10억이 과세가 됐는데 3천만 원밖에 과세가 안 됐다 하면 포상금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신고하실 분이 없으시겠지만 신고를 하시려고 하시면 좀 이런 부분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비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 당일날 옵니다. 네. 당일날 와서 세무조사 통지서 전달하고 뭐 청렴 서약서 쓰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되고요. 특히 원장님들은 굉장히 답답하죠.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없으면 병원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진료실에만 있어야 되는데 세무조사는 나와서 착수하고 있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감추실 수가 없고 네. 바로 와서 장부 서류들 이거는 멸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부 서류들을 세무서에 가져갑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뭐 비정기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 절차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